네, 오늘 화요일 주식 심화론입니다. 오늘 심화론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성장에서 생존으로 2023 엔터 투자 전략은 오늘 엔터주 내년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진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터주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올해 들어서는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양호한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었고 산업의 변화 역시도 우호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글로벌 팬덤 여전히 더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엔터주 시가총액이 하락했습니다. 올해 엔터주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실까요? 일단 엔터주 시가총액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장주가 다 하락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이제 작년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익이나 펀더멘털 측면에서 여전히 변한 부분은 없고 사실은 좀 매크로 성장주에 좀 불리한 환경 조성 때문에 뭐 엔터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섹터가 다 좀 어려운 환경을 거치고 있고요. 연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 이익 같은 경우는 상조하고 흐름을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주된 이유는 하반기에 아무래도 좀 오프라인 콘서트가 정상화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좀 이익 모멘텀에 붙을 것이다. 그래서 직전 매출의 앨범 말고도 실질적으로 또 파이도 크고 마진도 많이 남길 수 있는 콘서트가 재개가 된다면 지금과 같이 K-팝 팬덤이 커진 상태에서 뭐 기존에 했던 월드 투어 사이즈 규모가 이제 2배, 3배 이상으로 커지면서 이제 엔터사들의 실적에 기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봤었고요. 뭐 이러한 상황은 누구도 예상을 좀 하진 못했겠지만 실질적으로 3분기 이익이 어제 이제 마감이 됐어요. 그렇게 봤을 때 최소 못해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뭐 그로스가 안 왔다 하더라도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0%에서 거의 60% 정도 다 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3분기 실적의 성장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상저하고의 실적을 전망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반기 들어서면 설수록 이렇게 연말로 갈수록 소비 시즌이잖아요. 그때 아무래도 지갑이 열리는데 이렇게 코로나를 좀 극복한 지금 상황에서 올해 뭐 공연 많이들 보기 시작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연구원님도 뭐 콘서트 갔다 오셨나요? 엄청 많이 다니고 있고요. 일단 10월 달에 BTS 부산 콘서트 이건 무료로 공연이 됐기 때문에 뭐 그걸 시작으로 다음 날 이제 서울 올라와서 블랙핑크 월드 투어 이제 시작을 다 서울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블랙핑크 월드 투어 뭐 이 밖에도 뭐 세븐틴 돔 투어 일본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트레저 YG 트레저 그룹도 내년에 일본 아레나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고 SM NCT 그룹 같은 경우도 뭐 SM 타운이나 뭐 NCT 드림 뭐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 다 한국을 시작으로 모두 다 월드 투어를 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국내에서 많이 개최가 됐었고 그리고 해외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도 많이 내한 공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리오픈이 된다는 기대감으로 신곡들도 정말 많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신곡도 많이 나왔고 하반기 들어서면서 공연으로 수익을 거두는 그런 실적의 움직임이 예상되는 올해였는데요. 그런데 엔터주의 주가를 보시면 처참한 종목들도 많이 보입니다. 특히 더욱더 처참한 것이 죄송합니다. 처참하다요. 너무 처참합니다. 정말 보유하신 분들은 특히 하이브 같은 종목군들도 뭐 군대 기대하셨던 분들은 사실 이게 이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거지만 결국엔 군대를 가게 됐어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BTS라는 정말 이 글로벌 팬덤의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돌을 갖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블랙핑크도 올해 참 잘했거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올해 들어서 하락 추세를 이 두 종목은 보여주고 있고요. SM과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해 박스권의 움직임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좀 경기 민감도가 낮은 특성을 갖고 있고요. 또 재무 건전성 같은 경우는 엔터주들이 현금 잘 벌고 있잖아요. 좋은데 이렇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것을 과매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하이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기도 했고요. 네. 실제적으로 이게 뭐 거품으로 오른 종목이 아니라 상장 이후에 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200% 넘게 이익 기준으로 순이익 기준으로 200% 넘게 성장을 했었고 그에 맞게 이제 주가 상승이나 뭐 연이은 본업 말고도 이제 엔터 이외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 성과에서도 측면을 보였었고요. 그 단계에 맞는 이제 주가 상승을 보였었는데 일단 빠진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이제 군대 리스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제 다 해소가 됐고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은 뭐 한때 많이 떨어졌을 때는 거의 상장 수준의 시초가까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거의 60배 정도 받다가 지금은 20배 언더까지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그럼 뭐 펀더나 뭐 실적의 감익 그로스가 그만큼 뭐 과도하게 50% 60%까지 떨어질 거냐라고 보시면 사실상 뭐 그 정도로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이유가 BTS가 일단 군대가 간다고 해서 이게 해체 선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룹 활동으로만 했던 것들을 이제 솔로 활동으로 나누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그룹 활동의 완전체를 이제 다른 기타 아티스트가 그만큼 그로스가 나면서 채워줄 수 있느냐의 부분을 좀 보여줘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이 이제 그 첫 번째 실적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보고 있는데 뭐 감익은 솔직히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글로벌 넘버원 그룹이기도 하고 네. BTS가 그룹으로 공연을 띄었을 때 그 매출을 메꾸기는 사실은 그 어떤 아티스트도 사실은 대체를 하기까지 아직까지는 좀 그로스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콘서트 말고 뭐 기타 앨범이나 뭐 MD 굿즈나 뭐 다른 매출 같은 경우에서 이제 매출 총이익률 GP 마진은 모두 좀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이브의 BTS 말고도 이제 세븐틴이라는 보이그룹 그리고 뭐 TXT나 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콘서트는 그 팬덤이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 콘서트의 모객 팬덤 차이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앨범 판매나 뭐 이런 MD 굿즈 뭐 이런 쪽에서 남는 마진율은 비슷하다. 그래서 그만큼의 팬덤이 빠르게 올라와주고 뭐 여러 팀들이 지금 걸그룹, 보이그룹 모두 다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추세이다. 그래서 완전체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이제 주가상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솔로 활동이 이제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씨 군입대 앞두고 이제 앨범을 냈고 이제 12월에 그 리더인 이제 RMC가 이제 또 발매를 앞두고 있고요. 12월 2일 날 이제 발매를 하고 지금 이미 선예매를 다 또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제 뭐 기관 투자자나 뭐 이런 쪽에서는 뭐 이런 공백기를 채울 수 있냐 이런 우려가 많지만 이게 네.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한 번의 앨범을 그룹 활동할 때는 사면 되는데 7명의 멤버 거를 쪼개서 사야 되니까 사실 7번 소비를 하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추정할 때는 이런 앨범이나 콘서트의 직접 매출은 BTS의 그룹 활동 부분이 좀 빠지지만 이 부분을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게 이 솔로 활동에 대한 앨범이나 그에 따른 컨텐츠나 뭐 이런 간접적으로 이런 온라인 플랫폼, 자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위버스나 위버스샵에서의 매출이 이제 증가할 거다라고 봤는데 지금 3분기부터 이제 간접 매출 비중이 좀 직접적으로 많이 커지면서 그러한 부분대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직접 매출보다는 간접 매출 쪽에 마진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더 마진을 스퀴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나아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과매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또 핵심 종목이 됐습니다. 하이브에 대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하이브의 경우를 봤을 때 일단 뭐 BTS의 이런 완전체 활동 공백이 분명히 실적에 영향을 주게 되겠지만 또 개별 활동을 한다는 점과 여러 간접 매출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익 체력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해주셨고요. 그런 이익 체력이 커질 수 있는 배경으로 글로벌 팬덤을 꼽아주셨어요. 네, 팬덤 소비의 핵심이 바로 엔터입니다. 네, 엄청난 이 팬덤 소비라는 게 뭐 거의 뭐 비이성적인 소비라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팬이니까 무조건 사는 거죠. 일단은 그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앨범을 저희가 사실은 스트리밍으로 많이 듣지 앨범을 뭐 CD 플레이어를 가지고 듣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매를 유도를 하는 게 이제 뭐 랜덤으로 이제 포토카드라든지 해당 상품이라든지 이러한 굿즈들을 소위 말해서 좀 다양하게 패키지 상품처럼 이제 꾸며놓고 이제 뭐 원하는 상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구매를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팬미팅 사인회권을 뭐 당첨을 하도록 하는 특전을 준다든지 뭐 이런 팬들 입장에서의 그런 니즈를 잘 파악하는 상품들을 계속해서 서비스나 컨텐츠를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팬덤 그런 소비는 일반적인 소비재와 달리 가격 정가가 굉장히 좀 용이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그리고 달러 강세 때문에 성장주에 불리한 환경이다라고 해서 뭐 엔터를 포함한 뭐 미디어 컨텐츠 게임 전반 다 조정을 많이 받았던 국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더 반사 이익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달러로 이제 글로벌 팬덤이 확대되면서 달러 결제로 실질적으로 또 많이 이루어져서 뭐 외환 차익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실적에 기여를 많이 한 부분이 있고 뭐 현금 보유액 같은 경우는 하이브를 예를 들자면 거의 뭐 항상 1조 원 정도를 이제 단기 유동 자금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기간 이번 장세에서는 1조 5천까지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뭐 팬덤을 기반으로 한 소비, 뭐 이런 문화 콘텐츠나 뭐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 여력 이런 것들을 더 얼마나 매력적으로 이제 IP를 활용해서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엔터사들의 실적을 좀 가르고 마진을 좀 더 이제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의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허생님께서 생각보다 약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엔터테인먼트주, 주가 얘기하시는 거겠죠? 엔터주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연구원님이 처음에 이 엔터주의 올해 총평에서 남겨주셨던 이야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크로 환경인데요. 금리 인상기입니다. 금리 인상기에 이런 성장 주식들이 좀 폄하된다고 할까요? 밸류에이션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엔터주 여전히 PR을 보시면은 20배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엔터주를 싸다고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다 싸거든요. 엔터주뿐만 아니라. 그래서 싸다고. 아까 하이브 얘기할 때 이렇게 웃음을 지으시는 게 마음이 그냥 편안한. 이미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구간이 없고 일단 상장 시초가로 저는 처음으로 돌아갔다라고 봐요. 그래서 리포트를 뭐 보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시작을 했고 그만큼 또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이익이나 체력 외형 사이즈는 거의 200%씩 증가를 했는데 밸류는 다시 3년 전 수준으로 회귀를 했다. 그리고 K-팝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리 커봤자 그동안 일본 시장까지에서의 성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글로벌리 가장 MS 마켓 1위를 점유를 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K-팝 팬덤이 확산이 되면서 그 시장을 침투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산업 전체가 일단 커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Q와 P의 상승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장이 커지고 있고 앨범 단가라든지 뭐 콘서트 티켓 가격이라든지 뭐 직접 매출 말고도 이에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이런 간접 매출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코로나 덕분에 더 많이 비즈니스 포트가 다각화됐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다각화됐다. 그래서 지금 밸류가 20배가 총 안 돼요. 현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엔터 3, 4, 뭐 4, 4 다 포함해서. 그리고 목표 주가를 제가 이번에 좀 조정을 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글로벌 피어가 한 24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더 프리미엄을 주는 부분은 한 25배 정도를 적용을 했고 지금처럼 뭐 하이브나 뭐 YG처럼 뭐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모멘텀 대비 눌려 있다라고 하는 데는 좀 감안을 해서 할인해서 적용을 하더라도 여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현 주가 수준으로는 20배 언더입니다. 그래서 15배에서 19배 내로 이제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싸진 건 맞고요. 저희는 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성장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성장을 할 수가 있느냐를 더 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성장주인데 계속 저렴하고 성장의 요인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매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 그로스 나오고 뭐
가격 측면에서도 싸져 있으면 이거는 안 담을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성장주니까 성장을 해야 그게 주가에 또 힘이 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주가 성장을 멈추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락인 건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서 엔터주가 어찌 보면은 고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나락을 갔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만큼 네. 하락했다라고 네. 보실 수 있을 네. 거예요. 근데 네. 그런 분들도 지금 잘 붙들고 계신다면 지금 전략 잘 세우시면 또 수익 보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성장할 수 있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행지표 추이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앨범이나 뭐 글로벌 무역 수지, 유튜브 같은 이런 선행지표들은 우상향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앨범 판매 같은 경우는 엔터에서 뭐 기사들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막 선주문 판매량이 뭐 얼마가 됐다, 뭐 100만 장을 넘었다, 뭐 200만 장을 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기사화가 됐는데요. 일단 초도 물량의 그런 기준 자체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걸그룹 네. 같은 경우는 30만 장을 넘기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예. 지금은 일단 데뷔하는 신인 걸그룹들이 초동 물량 35만 장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뭐 블랙핑크 나 뭐 에스파나 뭐 다른 걸그룹들 같은 경우는 초동 물량이 100만 장, 밀리언셀러를 넘어서는 뭐 100만 장뿐만이 아니라 뭐 150만 장까지도 이제 넘어서는 웬만한 보이그룹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보이그룹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앨범 레벨도 뭐 더블 밀리언까지 또 초동 물량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앨범 수출 같은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좀 가파르게 많이 수출이 되고 음반 판매량도 이제 엔터사들의 실적에서 기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앨범 판매와 더불어서 이제 더블 체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 팬덤을 어떤 아티스트가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가를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저는 유튜브 지표라고 보고 있고요.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라든지 그리고 해당 아티스트 채널의 구독자 수들의 증가 추이 뭐 이런 것들을 지속해서 이제 월별로 팔로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 음반 수출 금액도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거의 역사상 최대치예요. 한 10년 만에 최대치인 것 같은데 음반 수출 금액이 거의 2억 2천 달러 정도 이제 기록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 한 62% 정도 증가한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저는 좀 미국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그 전에 이제 국가별로 나눠 보면 일본이 가장 음반 수출이 높았고 일본, 중국 순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2019년도 기점으로 이제 북미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미국 K-팝 음반 수출 금액은 883만 달러. 그래서 2019년부터 이제 거의 60% 정도, 60에서 65% 정도 이제 음반 수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천만 달러로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30% 증가하는, 그래서 거의 음반 수출 금액이 뭐 60% YY 그리고 130%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게 한순간에 그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3개년 동안 제가 2019년도 기점으로 팔로워를 이제 월별로 나오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3개년 평균 거의 100에서 110% 정도 이제 YY 그로스를 그리면서 이제 북미 지역에 한해서 이제 음반 수출액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팝이 글로벌 주류로 우뚝 섰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네. 일단 산업 사이클도 그렇고 해외 쪽에서 역으로 이제 한국 노래를 한국어로 그냥 부르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일본 시장에 진출할 때는 뭐 지금도 일본은 그런 문화적인 특수성 때문에 일본어로 다시 재녹음을 해서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는데 특히나 이런 글로벌 시장인 그냥 영어권을 사용하는 북미나 유럽권 진출할 때 그냥 한국 노래를 불러도 이제 북미권의 팬덤은 그냥 한국어를 또 역으로 다 따라 부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른 뭐 기타 문화나 언어나 뭐 이런 쪽으로까지도 다 파급력을 끼치는 문화 수출의 일환이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신인 아티스트들의 음반의 실적 기여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다급한 상황인데 뉴진스가 또 탄생했습니다. 아니 뉴진스는 정말 엄청난 지금 네, 맞아요. 예, 인기가 엄청납니다. 하이틴의 정석, 청량함의 폭발이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기대되거든요. 네. 다른 그룹들도 이런 신인 아티스트들이 잘하고 있나요? 일단은 뭐 하이브는 걸그룹을 처음으로 올해 이제 기획해서 이제 데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는 소스뮤직의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를 했고요. 그다음에 3분기 7월에는 이제 어도어의 뉴진스가 데뷔를 하면서 이제 신인 걸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제 지금 또 르세라핌이 컴백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초동 물량 거의 58만 장 정도 판매를 하면서 거의 좀 빠르게 가파르게 이제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뭐 이런 MD 굿즈라든지 뭐 기타 광고나 이런 브랜드의 모델로 이제 선정이 되는 쪽의 추세를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인 걸그룹들뿐만이 아니라 뭐 아직 뭐 상장하지 않았지만 스타쉽 엔터의 아이브라는 걸그룹도 있고요. 그다음에 큐브 엔터의 아이들, 여자 아이들이라는 지금 걸그룹들도 이제 앨범을 내서 이제 빌보드에 차트인하는 뭐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보이그룹, 보통은 절대적인 이제 수치는 여성 팬덤들이 많다 보니까 보이그룹의 이런 앨범 판매나 뭐 이런 것들의 수익 창출의 기여도가 높은데, 최근에 좀 트렌드는 이제 걸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팬덤들이 많이 확장이 되면서 보이그룹에 못지않은 이런 수익 창출에 좀 기여도가 커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에 기여하는 역할에 있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이브리드 공연이 뉴노멀이 됐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하이브리드 공연 같은 경우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일단 뭐 온라인만 했을 때는 그렇게 마진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콘서트를 할 때 무대를 일단 꾸미는 세트 비용이나 뭐 제작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사실 온라인의 티켓 단가는 오프라인보다는 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공연이 재개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콘서트 매출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더 수익성 개선에 일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일단 횟수를 좀 많이 하고 모객 수가 많을수록 더 이익의 레버리지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트를 만들어도 한 번을 공연하느냐 아니면 10번을 공연하느냐의 차이는 마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좀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프라인 공연뿐만이 아니라 온라인도 좀 더해지면서 뭐 이러한 매출 기여도나 외형 성장 뭐 이런 것들이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엔터주를 보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K-팝의 글로벌 팬덤 확장, 그리고 이 팬덤 소비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좀 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성장에 있어서 이 두 가지 키가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연구원님이 이 부분들을 아마 또 꾸준하게 또 면밀하게 모니터를 하실 텐데, 관련해서 이 현황과 판단을 할 때 어떤 지표들을 활용하시나요? 저는 일단 가장 신뢰하는 거는 유튜브 지표고요. 유튜브는 조회수나 그리고 지역별로 이런 것들이 이제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적 기여도에 이제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컴백 활동과 이제 새로운 이제 음원 공개를 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비용은 좀 적게 들이면서 이제 글로벌리 이제 팬덤을 넓힐 수 있는 하나의 소통 창구가 됐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나 뭐 영상 조회수 이런 것들을 지속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들은 일단 앨범 초도 물량, 그리고 음반 수출액 같은 경우도 월별로, 음반 수출액 같은 경우는 월별로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팔로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음원 스트리밍이랑 디지털 차트 같은 것들인데요. 음원 스트리밍 중에서도 이제 스포티파이나 애플이나 약간 좀 글로벌리 많이 쓰이는 음원 스트리밍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차트도 이제는 빌보드 차트에 이제 뭐만 하면 이제 다 빌보드 차트에 보통 많이 차트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꾸준히 좀 팔로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데일리로 체크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위버스 상에서 아티스트가 모두 다 입점이 되어 있는데, 그 아티스트별로 이제 팬덤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데일리 아침마다 또 팔로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수치가 나오나요? 네, 네, 공개를 합니다. 네. 예. 네.
저도 하나 자료 공개해 볼까요? 예, 유튜브 구독자 수 올해 6월 기준으로 글로벌적으로 우리 K-팝 아이돌들이 구독자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6월 기준으로 나온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1위는 블랙핑크, 2위는 BTS, 3위 빅뱅, 그리고 4위가 트와이스, 5위 스트레이키즈, 뒤이어서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엑소, 아이콘, 세븐틴, 있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불핑은 지금 8천만 명을 넘었고요. 이게 아마 6월 기준이니까 블랙핑크가 9월 15일 날 정규 앨범 컴백하고 나서 한동안 8천만 명을 못 넘었었는데 컴백하자마자 지금 8천만 명을 넘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어떤 엔터사가 눈에 띄세요, 이 중에서? YG, 하이브. 하이브? 네. 그 둘이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예. 지금 빨리 추세를 벗어나야 되는데. 자, 다시 성장주의 시간이 온다면 반등 가능할까요, 엔터주? 네, 저는 뭐 기다리면은 뭐 어느 주식이든 다 반등은 일어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뭐 이게 너무 추상적인 멘트라서 좀 그런가요? 일단은 뭐 그 전까지 코로나여도 코로나가 아니어도 일단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가져가고 있고 일단 시장 자체랑 이제 산업이 커졌다는 측면에서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엔터사가 승기를 잡느냐 그리고 글로벌 팬덤을 누가 더 확보를 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K-팝의 시장 그리고 K-컨텐츠까지도 저는 이제 사이클이 좀 열린 이익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점 매수의 단계다라고 보고 있어서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가는 뭐 언제나 좋은 얘기가 나와서 올라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괴리를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들어가시면 뭐 저는 이미 바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더 되게 지금 매수하기에는 부담 없는 가격 레벨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솔로로 했을 때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왔을 때 얼만큼 더 팬덤이 커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노래가 너무 좋아요. 뭐 BTS도 그렇고 블랙핑크도 그렇고 팬덤이 확장된 시기는 오히려 팬들을 오프라인으로 못 만났던 코로나 시기 때 더 확장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떤 부분이 트리거가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또 확장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앞으로 성장성이나 지금의 커가는 이런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 주가를 보면서 저도 이제 한 해가 굉장히 순탄치 않았지만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반영한 좀 역사적 저점에 도달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리 분석을 해도 아무리 뭐 지표를 다 살펴봐도 긍정적인 얘기를 쭉 했는데 주가는 반대로 하락을 했으니까요. 그동안. 뭐 연구원님도 오늘 오셨지만 다른 엔터 산업 분석하시는 연구원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가가 반대로 좀 하락했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설득이 되는데 주가가 설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는데요. 내년은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지 내년 엔터주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회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회 요인은 저는 글로벌 진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글로벌이라고 하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북미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것들은 이런 K-팝의 아이돌 문화를 이제 해외로 수출시켜서 이제 글로벌 현지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거기에 이제 아이돌 시스템을 이제 뭐 수출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육성시키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해외 외국인들이 이제 데뷔하는 이런 역수출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데뷔하는 조들이 한 두세 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팀들이 처음으로 이제 데뷔하는 만큼 얼마만큼 좀 글로벌리 흥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고 두 번째로는 이런 아티스트 IP를 활용해서 이런 온라인상에서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엔터 말고도 게임이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각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시작하는 해가 내년에는 좀 조심스럽게 투자 성과가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뭐 엔터 본업에서는 글로벌 팬덤을 확충하는 아티스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수익 창출의 다각화
이 두 가지를 기회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위험 요인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겠죠. 이러한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네. 뭐 전반적으로 뭐 산업이나 매크로 전체가 좀 부진하다 보면 사실 저희 섹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섹터가 다 지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러한 것들은 뭐 개인의 기업이나 뭐 각 섹터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투자 심리 전반 자체가 다운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뭐 딱히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면 네,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영향보다도 네네, 금리 네. 영향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그 금리 영향도 제가 연초에 낸 리포트를 이제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성장주에 불리한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장단기, 뭐 단기물 금리차, 뭐 제가 이런 것들을 뭐 분석해가면서 이 국면에서는 뭐 좋고 나쁘고를 막 좀 디테일하게 썼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러한 사이클이 오기까지는 아무래도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제가 아무래도 매크로나 투자 전략을 말하러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전망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금리 인상기가 무조건 성장주에만은 불리한 환경은 아니다. 뭐 이런 것들도 예전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뭐 투자 심리의 영향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금리 인상기와 물가 상승기에 사실은 현금을 정말 잘 벌어들이는 기업, 네. 그리고 가격 전이를 잘하는 기업 네. 하면은 그 인플레이션 시대의 해답이거든요. 그게 엔터주일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코멘트를 들었던 거는 오히려 더 좋다. 가격이 오르고 그쵸. 인플레이션이 되면 가격 전가가 가능한 산업이고 그 소비재나 필수 소비재나 이런 것들은 소비를 줄이거든요. 뭐 사치재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사치품이라고 해서 소비를 줄이고 일반적인 대중을 상대로 한 소비재가 아니라 팬심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종교에 가까운 그냥 믿고 종교까지 믿고 따지지 않고 그냥 이제 사는 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 실적으로 꽂히는 부분들인 거고 어떻게 보면 또 달러로 또 글로벌 팬덤이 확대가 되는데 달러가 강세로 간다? 이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환 차익을 또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로스나 이익의 마진 측면은 강화가 됐습니다. 네. 엔터 4사 가운데 탑픽을 꼽아보겠습니다. 4사 가운데서 지금 PR이 제일 높은 건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배 중후반 정도로 밸류를 높게 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엔터 4사 중에서 탑픽 어떤 종목 꼽으실까요? 저는 하이브랑 YG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일단 가격 측면으로 이미 다 뭐 바닥을 좀 반영을 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있고 내년을 더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BTS 제하고도 얼만큼 보여줄 수 있는지가 일단 승부가 나는 게 내년이라고 보고 있고 뭐 해외 쪽으로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나가는데 일단은 뭐 국내나 일본 아시아권 말고도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려면 뭐 그런 관련한 인프라라든지 뭐 관련된 인맥이라든지 뭐 해외 쪽에 미국의 자회사를 통한 이제 글로벌 뮤지션을 양성을 하고 이제 팬덤을 잘 확성하고 이런 팬덤을 기반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는 하이브가 가장 앞장서 있고 그 가운데 좀 안정적으로 마진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YG 같은 경우는 그로스가 일단 가장 높게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블랙핑크가 지금 월드 투어 중에 있고요. 이제 회당 매출액으로만 봤을 때도 이제 코로나 이전의 마지막 콘서트랑 비교를 했을 때 회당 매출액의 그로스가 거의 한 80에서 90%까지도 늘어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익 기여도나 그리고 내년도에 대비할 이제 걸그룹들의 이제 가능성을 봤을 때도 이제 그로스가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는 그룹이다라고 회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지금 JYP가 많이 밸류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이익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은 JYP가 가장 좀 작거든요. 분기 뭐 평균 700에서 9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매출액을 내는데 이번에 분기 매출액 최대 900억대를 냈어요. 그래서 내년도 가면 이제 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1000억대까지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로스는 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엔터주에 대한 분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진아 연구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코스닥 흐름이 더 좋은데요. 코스닥에서 엔터주들 일어서서 좀 실적과 주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대한 엔터주 전략 함께 알아봤습니다. 주식 심화론 내일 이 시간 여러분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